그 세월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를 반명이라고 프레임을 하면서 정청래 지지자들까지 반명으로 몬셈이 됐거든요. 그 마음을 어떻게 다시 할 것인가. 지금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일을 잘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책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들 착각하는데 그거를 해석해 줄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그 정책을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결과를 해석해 줄 코아 지지층이 등을 돌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리는 게 먼저입니다. 네. 그걸 모르고서는 지금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김인석 대표는 정청래 의원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청해야 돼요. 절반을 같이 가야죠. 유시민 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집권연합을 스스로 해체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진단부터가 팩트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선거 숫자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대선 때 우리가 몇 퍼센트 포인트로 졌습니까? 0.73%였죠. 네, 이쪽이 결집하니까 저쪽도 결집했어요. 그래서 딱 나온 결과를 보니까 0.73% 포인트였습니다. 2025년 대선 윤석열이 내란으로 파면되고 그리고 두 달 뒤에 있었던 6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49.42%로 승리했지요. 자, 그런데 저쪽 보수 쪽은 김문수 더하기 이준석이 49.49%였습니다. 자, 이재명은 49.42, 저쪽은 49.49. 저쪽이 0.07%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물론 뭐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이 반드시 뭐 49.49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이준석을 지지하면서 김문수는 못 찍겠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찍었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쪽 저쪽 똘똘 뭉치면 항상 민주진영이 열세입니다. 자, 진보만 결집한다고 선거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보수 역시 얼마든지 결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재명 정부의 중도 외연 확장, 구조적 다수 구상은 이게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 편을 더 뜨겁게 만드는 정치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편이 아닌 사람에게 저 정도라면 한번 맡겨볼 만하다라는 신뢰를 얻어야 다음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개혁 세력의 집권연합을 해체했다고 말합니다. 8.17 전당대회를 두고는 대통령이 민주당원의 절반을 잃었다는 취지로 평가했습니다.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집권연합이란 게 뭡니까? 언제까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박수치고 서로의 확신을 강화하는 것이 집권연합입니까? 정당의 목적이 집권이라면 기존 지지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유권자를 끌어와야 합니다. 그건 상식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는 최종 54.08%를 얻어서 정청래 후보의 45.92%를 눌렀습니다. 권리당원 투표만 보더라도 55.94 대 44.06이었습니다. 당원들이 내린 선택 자체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 김어준 씨가 김민석 대표에게 정청래 전 대표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와, 저 이 이야기 듣고 폭발했습니다. 정말. 이게 어디서 이딴 소리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그 결과를 해석해 줄 코어 지지층이 등을 돌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정청래 전 대표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라. 이 이야기가 말입니다. 앞서 보셨죠.
심리학에서 사람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보다 집단이나 권위자의 판단에 기대는 현상을 정보적 사회의 영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참고합니다. 그 다음에는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의존이 심해지면 이런 상태가 돼요.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해석해 주는 것이 정확하다. 정치에서는 이것을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에는 집단 극화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계속 이야기할수록 처음보다 더 강한 방향으로 의견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확증 편향까지 더해지는 것이죠. 우리와 생각이 맞는 정보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불편한 정보는 배신이나 음모로 처리합니다. 정치 유튜브와 강성 온라인 팬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입니다. 저는 김어준 씨의 행위를 심리학적 의미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단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의 기억과 현실 판단 자체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훨씬 구체적인 개념이지요. 그러나 이런 질문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당대표에게 계속해서 코어가 없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끊임없이 얘기해왔던 거 아닙니까? 김어준이. 우리 지지층의 해석과 판단을 따라야 한다라고 김어준 유시민이 압박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의존성을 강화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는 의심해야 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대통령과 당대표가 자기 눈으로 민심을 읽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론조사보다 유튜버의 해석을 믿고 중도층의 신호보다 온라인 게시판의 분노를 무서워하고 국민 전체보다 특정 팬덤의 박수 소리를 크게 듣기 시작한다면 윤석열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정치적 인지의 외주화, 말이 어려운데요. 바로 이 경우가 될 것입니다. 야당 시절에는 강성 스피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권을 비판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능숙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권한 뒤에도 똑같은 정치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처럼 되는 거예요. 윤석열처럼. 적을 만들고 분노를 키우고 우리 편을 결집시키는 방식은 야당 정치에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집권 정치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권이 실패하고 다시 보수 정권이 등장하면 정치 유튜버에게는 또 싸울 소재가 생길지 모릅니다. 먹고 살 길이 열릴지 몰라요. 그래서 집권한 정치인과 이 유튜버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런데 야당이 될수록 좋은 유튜버의 말을 듣고 그들이 가자는 대로 졸졸 쫓아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는 누구에게도 정치적 판단을 외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시민에게도 김어준에게도 강성당원에게도 대통령 팬덤에게도 말입니다. 듣되 지배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듣되 걸을 것은 걸러야 합니다. 참고하되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는 지지층의 감정을 관리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중도 확장은 배신이 아닙니다. 집권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민주당이 다음 선거에서도 살아남으려면 우리끼리 더 세게 뭉치자가 아니라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국민까지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우리 편으로 만들 것인가? 그 답을 찾는 정당이 집권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핸들은 대통령과 당대표가 직접 잡아야 하고 놓아서는 안 됩니다. 유시민과 김어준을 걸을 것은 걸읍시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해토라는 크게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어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어온 야채수.
자, 시중에 건강 챙긴다고 드시는 야채 음료들 뒤집어 보세요. 그 성분표에 보면은 설탕, 액상과당, 범벅입니다. 예, 건강이 아니라 사실상 설탕물을 파는 꼴인데,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느론 야채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대기업도 탐내는 제주 용암 해수 수원지에서 정제수 대신에 이 귀한 물로 100% 제주산 유기농 야채를 우려냈습니다. 당류가 0g이 아니라 한 1g 됩니다. 왜냐? 그 유기농 야채에서 우러나온 당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1g입니다. 예. 빵그램이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자, 1g 정도면 이거 허용 가능하죠, 충분히. 자, 드셔보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속이 편해졌다. 그리고 아주 큰 변이 나왔다. 네, 내가 마셔도 좋고 부모님 속도 편안한 아침 선물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아침 식전 한 포, 저녁 식전 한 포,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 링크에서 직접 성분표 팩트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용민 TV 시청자분들, 누론 건배 잊지 않고 계시죠?